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실기입니다. 한동훈의 국민의힘 입당이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김도읍의 48표는 김무성의 국민의힘 장악이 쇠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8표가 노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원내대표 선거에서 정점식이 55표는 패배입니다. 김무성의 국민의힘 장악력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이고 약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위기의식 때문에 김무성이는 무리수를 둘 것이고요. 김무성이가 정정식을 내세워서 가장 먼저 할 것이 한동훈 입당보다 먼저 이준석을 합당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무성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전체에서 그동안엔 김무성이 장악한 국민의힘인데 김무성이 내세운 정정식이 1차에서 압승하지 못하고 결국 2차까지 가서 정점식이 55표 얻었다는 것은 반대로 성일종을 중간지대 흡수용으로 성일종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성일종한테 가는 표가 모두 어디로 갔나? 한동훈한테 갔다는 겁니다. 즉 김도읍은 한동훈이 내세운 친한계가 내세운 김도읍이 48표를 얻었다는 것은 결국 친한계 세력이 20명에서 28명이 늘어서 결국 50명 가까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번 육산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에서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는 친한계가 20명이었다면 지방선거 후에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30명이 더 늘어나서 친한계가 50명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김무성이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이 장악력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결국 48표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정정식의 55표 이것도 이제는 급격히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동훈의 입당은 빨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죠. 이 공천이 곧 권력 아닙니까? 자, 공천권과 당선될 수 있는 힘, 그 리드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줄을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김무성이가 공천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 뒤에 줄을 섰습니다만은 이제는 김무성이 국민의힘 장악력이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차기 총선이 다가오기도 전에 이미 김무성의 장악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급격히 무너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이 공천은 지난 20년간 김무성이 국민의힘 공천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이 배신자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뒤로 한 발 빠져서 그동안에 마포 포럼 터줏대감처럼 앉아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 모두 관리했던 것이 김무성이고 김무성 뒤에는 조중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 김무성과 박지원을 내세워서 그동안의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국민의힘 보수 대통령만 나타나면 무조건 탄핵시킨 것이 바로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홍석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민주당도 이재명이가 박지원이를 제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부활하셨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든지 국민의힘 당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길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한동훈이가 무소속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산 전체를 한동훈이가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한동훈한테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동훈이가 부산도 장악했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오갈 데가 없게 되었고요. 그것을 한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동훈 즉 김도읍한테 표를 던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립지대에 있던 국민의힘 김무성 졸개들이 지금 한동훈한테 급격히 쏠리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전 지역입니다. 북갑 전체 지역에서 모두 1위를 했습니다. 자, 그 1위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방해해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혼자서 일당백 아닙니까? 민주당만 상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김무성 졸들까지 모두 상대해서 완벽하게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부산 북구만 한동훈이가 제압한 것이 아니라 부산 전체를 한동훈이가 이제 장악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는 이제 급하게 되었죠.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동훈의 김도읍이 48표, 김무성이 내세운 정점식이 55표,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는 김무성이가 국민의힘을 더 이상 뒤에서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김무성의 힘은
급격히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친한계들과 이 소장파들이 김무성에서 모두 탈출하려고 들 것입니다. 김무성에게는 가장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1차에서 중간지대를 흡수해야 되는데 1차에서 중간지대를 흡수하기 위해서 성일종을 내세웠는데 그 성일종표가 사실은 모두 김도읍에게 갔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김도읍은 35표 정도 봤는데 성일종표가 한 14표가 모두 어디로 갔느냐? 김도읍한테로 다 갔단 말입니다. 자, 성일종을 중간지대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성일종을 내세웠는데 1차에서 과반을 합과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김무성이 내세운 정점식이 1차에서 61표로 압승을 해서 1차에서 이겼으면은 김무성의 이 장악력이 국민의힘 장악력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1차에서 압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에서 결국 성일종표가 정점식한테 가야 되는데 성일종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김도읍한테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예측한 그대로입니다. 1차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1차에서 어떻게 예측해 드렸습니까? 자, 김도읍이 35표 그리고 성일종이 한 14표, 국민의힘 110명이 모두 투표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투표한 사람은 103명이니까 성일종이 중간지대에서 가지고 있던 한 15표, 16표가 어디로 갔느냐? 자, 김도읍한테로 한 13표가 가고요. 정전식한테는 한 6표 정도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정식이 55표, 김도읍이 48표는 실질적으로 한동훈계와 이 김무성이 장악한 이 배신 세력이 거의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드러난 이상 김무성의 정정식이 얻은 55표 중에서도 또 여기서도 골수 김무성 조리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20표 정도가 다시 친한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김무성이 국민의힘 장악력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김무성이는 이제 가장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간지대 사람들이 이미 한동훈을 국민의힘 리더로 본다 그런 뜻이고요. 차기 공천도 한동훈에게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 김무성 조린 정정식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48표는 이 숫자가 노출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노출된 것을 보고 정점식을 찍은 55표 중에서 30표는 움직일 수 없는 김무성 조리고요. 한 25표 정도는 언제든지 이 힘이 있는 쪽에 붙기 때문에 한동훈계로 충분히 옮겨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한동훈계가 20명쯤 됐는데 한동훈이 부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모두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모두 한동훈한테 이미 30명은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55명 중에서도 한 25명은 언제든지 급격히 한동훈 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렇게 보면은 김무성은 이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훈이 입당하기 전에 이준석을 합당시켜야 되는 것이 김무성의 무리수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가 입당이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가 애써 국민의힘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국민의힘에 있는 개혁 세력들이 한동훈을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무성이 통제력을 잃었고요. 실제 지금 국민의힘 110명 중에 103명이 투표를 했는데 48표가 한동훈계로 옮겨갔다는 것은 이미 정정식을 찍은 55표가 이 55명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한동훈이가 무조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한동훈한테 완전히 쏠려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김무성 졸 정정식을 찍은 55표 중에서 골수 김무성 졸은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25표, 지금 나머지 30표는 이미 친한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25표는 언제든지 한동훈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계 48명이라는 것이 이미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는 이 중립지대 중에서 나머지
명도 이제 한동훈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은 일반 국민들, 당원들과 한동훈과 우리 정치 읽기와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정치 읽기가 보는 시각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우리 정치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김무성 세력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 그리고 우리 정치 읽기밖에 없다. 왜 그걸 아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한테 직접적으로 탄핵을 당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할 그 당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인터뷰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데요. 박근혜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핵되고 나서 뭔가 큰 힘이 작용하는 것 같다. 그 큰 힘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모두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박근혜 탄핵 뒤에는 김무성이 있고 김무성 뒤에는 조중동 중에서 바로 중앙일보의 홍석헌 인류 땡땡 세력이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였죠. 결국 오바마는 인류 땡 세력 아닙니까? 그 세력의 동양의 부회장이 홍석헌 아닙니까? 결국 그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탄핵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그냥 계기일 뿐이고요. 큰 힘이 작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또 한동훈이가 왜 우리 정치 읽기와 보는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이 똑같은가? 자, 국민의힘 뒤에는 김무성이가 모두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김무성이 박지원과 손잡고 국민의힘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모두 공천을 해왔습니다. 김무성이는 뒤에는 조중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더더욱이 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김무성을 내세워서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무조건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이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동훈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배현진이가 있는 것입니다. 배현진이는 자 보세요. 홍준표가 배현진을 발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배현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뒤에 누가 있는지는 배현진은 무조건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지나고 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이준석 밑에서도 배현진이가 최고위원을 했단 말입니다. 배현진은 이준석 밑에서 이준석 뒤에 누가 있는지를 배현진이가 정확히 알았겠죠? 자, 이준석 뒤에는 김무성이 있다는 거, 홍준표 뒤에는 김무성이 있다는 거, 김무성 뒤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있다는 거 배현진이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힘이 누구인가? 김무성이라는 것을 배현진이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현진이가 한동훈한테 모두 다 이야기해 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보는 시각은 바로 우리 정치 읽기가 보는 시각과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시각과 우리 정치 읽기가 보는 시각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정치 읽기는 어떻게 알았나? 자,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바로 김무성과 홍준표의 가문을 벗기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저는 김무성과 홍준표의 가면만 벗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김무성과 홍준표가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동훈과 우리 정치 읽기가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동훈은 정확히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김무성을 제압해야 되고 김무성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 김무성 뒤에 누가 있습니까? 조선일보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갑제를 조선일보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갑제를 포섭한 겁니다. 한마디로 포섭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부산에는 누굽니까? 김무성이가 부산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무성이 누구의 졸개입니까? 김영삼의 졸개죠. 자, 그렇다면은 김무성을 장악하자면은 김무성의 정치적인 뿌리인 김영삼을 장악해야 되겠죠. 자, 김영삼을 장악하자면 누구를 포섭해야 됩니까? 그 아들인 김현철을 포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자, 누구 포섭했습니까? 김현철과 조선일보의 조갑제를 포섭한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포섭했습니까? 명분으로 포섭을 했죠. 명분으로. 자, 정치적인 명분은 한동훈이가 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생명은 명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명분만 잡고 있으면은 조갑제는 이미 능구렁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조갑제를 설득하면은 조갑제가 그 명분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갑제를 움직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고요. 김무성의 정치적인 뿌리인 YX를 포섭하려면 결국 김무성이는 YS 정치를 망친 자가 김무성 아닙니까?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김현철이를 상대를 하니까 김현철도 정치적인 명분 앞에서는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철이가 김무성을 버리고 한동훈을 지지하게 된 것도 정치적인 명분을 한동훈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김현철이가 한동훈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명분을 가지고 김무성을 지휘해서 움직이고 있는 조선일보와 정치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을 오히려 한동훈이가 선점했던 것이고요. 김현철과 조갑제를 YS의 김현철과 조선일보의 조갑제를 정치적인 생명인 명분으로 포섭해서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한동훈이는 김무성을 제압하고 부산에서 무소속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명분을 한동훈이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지금 한동훈이가 보는 시각은 전체적인 세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다를 플러스해서 볼 때 지금 정치적인 명분은 한동훈이가 쥐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정치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이재명이는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소권 취소,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미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장동혁이가 무슨 정치적인 명분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3살 먹은 어린이가 보더라도 장동혁에겐 정치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자, 정치적인 명분만 있으면은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결국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완전히 돌팔매 하나로 쓰러뜨린 것, 명분이라는 돌팔매 하나로 한동훈이가 쓰러뜨린 것 아닙니까? 결국 한동훈이가 정치적인 명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힘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가 기다리지 않아도 한동훈이 시대는 하루빨리 돌아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입당도 한동훈이가 서둘지 않아도 국민의힘에 있는 중립지대 사람들이 한동훈을 부르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대표 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미 국민의힘 당원들의 모든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의 힘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장동혁이는 아무리 버텨봐야 장동혁, 나경원, 김기현 이런 애들은 차기 총선에서 절대로 당선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동훈의 시대는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입당도 빨라질 것이고요. 한동훈의 시대도 빨리 올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